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어제 충청권 민주당 첫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8.15%, 9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역 순회 경선으로 울산에서 지금 영남권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경선 결과는 어떨까요? 어제 뭐 충청권 1차 이제 민주당 첫 순회 경선에서 뭐 역시 예상대로 천상천하 요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의 확고한 대선 후보 지위는 정말 철동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88.15%라는 것은 네, 엄청난 지지율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리사이틀에 그래도 이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존재감이 그래도 이분들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네, 오늘 이제 울산에서 지금 2차 이제 영남권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울산 역시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70% 이상 정도의 지지로서 뭐 여전히 압도적 1위의 대선 후보로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김유정 전 의원님, 민주당이 첫 순회 경선 지역을 충청권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네. 경선 흥행에 대한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투표 참여율이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높다고 하던데요. 2위 후보가 지금 누가 될 것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네, 사실상 뭐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역대 대선에서도 늘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충청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세종에서 이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40%대에 머물렀거든요. 네. 그래서 충청에서 졌기 때문에 0.73%로 패한 중요한 원인 중에 이 충청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충청에서 먼저 첫 경선을 열었는데요. 당내에서 조금 열기가 좀 높아져야만 나중에 본선에 가서도 조금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포석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높아서 58% 가까이 됐고요. 또 충청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도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거의 한 9%, 10% 가까이 얻었기 때문에 네. 열기는 뭐 그래도 충분했다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한참 울산에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아마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성태 대표님, 민주당 TV 경선 토론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 후보들 간에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예. 단 하루도 용산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주장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으로 갔다가 청와대를 뭐 개보수해서 그 굉장히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를 밝혔는데 이 어떻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두 달 전부터 아주 실용주의적 어떤 때로는 뭐 민주당 이 이념하고도 별 맞지도 않는데 중도 보수로 이렇게 확장을 네. 하면서까지도 뭐 실용주의적 그런 어떤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요. 네. 지금 뭐 어떤 뭐 이 차별화한다고 해가지고 막상 자신이 대통령 되고 나서 대책 없이 뭐 또 대통령 집무실 갖다 또 제3의 장소로 이렇게 털어버리면 다 비용과 역시 혈세가 또 그 들어가잖아요. 역시 엄청난 국민의 혈세와 또 엄청난 또 문제가 야기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2년 11개월 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정 중에서 첫 단추가 좀 저는 잘못 끼워진 부분이 급작스러운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관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6개월 동안 용산 집무실이 자리 잡기까지 6개월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집중화시키고 또 이걸 원팀으로서 작동시키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 논란 속에서 용산 집무실 그걸 일정 부분 거기에 들어가서 청와대 기준 올해 50년 넘게 대통령실 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점검만 하고 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당은 다르지만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좋은 대목이다 이렇게 봐요. 김유정 의원님, 네. 이번 조기 대선 인수위 기간이 없잖아요. 뭐 차기 대통령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선일 다음 날부터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집무실은 그렇고 관저 문제는 어떨까요? 관저 한남동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제3의 공간을 마련할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다 뭐 이런저런 본인의 소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관저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용산의 집무실 이용하면서 지금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마련하는 동안에 사저에 머물면서 이제 출퇴근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인천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걸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국민들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고 거리도 조금 있고 그래서 아직 각 후보들이 관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도 일단 용산을 사용하고 또 청와대가 좀 개보수하고 보안이나 이런 취약한 문제들을 좀 정리가 되는 동안에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아직 후보들이 여기에까지는 뭐 정확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네. 경선 중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어제 국민의힘은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포함된 이제 A조죠. A조 경선 토론했고요. 오늘은 비주하고 있죠. B조인가요? 오늘은 나경원, 이철호,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제 A조 했습니다마는 어제 A조도 뭐 큰 파란을 일으키는 큰 뭐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걸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그 흔히 말하는 흥행. 어제는 흥행이 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오늘 역시 이제 서울 강서에 있는 모 스튜디오에서 B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좀 전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크게 뭐 언론 여론에 이렇게 향방을 또 이렇게 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주목할 만한 대목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아주 뭐 정말 뭐 불꽃 패스트트랙 관련해 예, 가지고 그 또 불꽃 공방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청탁을 말하면 했냐 안 했냐 예, 그렇죠. 상당히 충돌했죠. 이제 공소 기각해 달라 네. 이런 요청 그런 걸 까버림으로써 네. 엄청난 그때 두 분이 불꽃이 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살짝 지나갔어요. 네. 대략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이야기로 당신 키 큰데 뭐하러 키 높이 구두 신고 다니냐 네. 뭐 이런 거부터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지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 보수 진영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여함으로써 그 이후에 그런 유혈 충돌이라든지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도 헌재 심판 파면이 결정난 이유인데도 아직까지 이 부분 인정하냐 뭐 이런 정도의 대로 한동훈 대표가 좀 공격적인 그런 부분 그런 게 조금 보였어요.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좀 공격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뭐 미디어데이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뭐 처음 이야기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예. 이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아마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자기의 최종 마지막 파이널 이제 쉽게 말하면 네. 적수다. 적수감은 아니다. 그렇게 나중에 그래도 당신 나하고 이제 궁합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관계지 당신은 나의 적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홍 대표의 심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 가지고 자기가 뽀쪽하게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유정 전 의원님은 국민의힘 후보들 토론에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어제 A조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당히 공격을 하던데 뭐 네.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사과했냐 뭐 이런 점도 지적하던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세요? 일단은 뭐 A조, B조 나눠져서 뭐 B조가 죽음의 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지금 이제 보도가 막 그 되기 시작하는 즈음이라서 자세한 얘기는 좀 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뭐 전당대회 때 예상했던 뭐 그런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뭐 치열한 뭐 이런
옥신각신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있었으면 아마 제일 먼저 보도가 속보로 나왔을 텐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삐조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의 1대3 구도잖아요. 한동훈 대 나머지 후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는지가 조금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어제 사실은 A조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김문수 후보하고 둘 사이의 옥신각신 외에는 크게 뭐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마 유력한 후보 1강, 뭐 2강에 속하는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조금 많이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A조, B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측면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뭐 극우로 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랄지 다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보이려면 누가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명한 일일 텐데 결국 어떤 후보가 4강에 들어가고 결국 누가 진출을 할지 이거는 향후 보수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관전 포인트로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론회 이후에 어쨌든 2차로 4명의 후보를 그렇습니다. 뽑잖아요. 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네. 예. 누구 포함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결심을 하기 이전까지는 뭐 그래도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네. 뭐 흔히 말하는 빅포가 거의 정해지다시피 했잖아요. 네. 오 시장 이제 불출마 이후에 그 한 자리를 지금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불띤 지금 불꽃 경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안철수와 나경원 또 후보는 이제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탄핵 찬성파였고 네. 한 사람은 탄핵 반대파였고 일정 부분 또 윤심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윤심을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뭐 윤심을 좀 멀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아주 강구한 입장이에요. 그래야만이 이제 국민들이 우리 경선을 쳐다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게 모든 게 대책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앞으로 이제 아마 오늘쯤에 이제 B조쯤에 이제 토론까지 마쳤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 여론이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1차 4강전에 이제 그 두 사람이 뭐 누가 들어가냐 그 이변은 없을 겁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6.3 대선을 44일 앞두고 이제 변수가 또 생긴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일단은 창당 기자회견은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변호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 내용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뭐 사저 정치 논란 계속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향후에 신당 창당이라든가 정치 행보 이어갈까요? 저는 이제 이 신당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내란 사태의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불과 보름 지나서 신당이라니 이건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 사조로 들어가면서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좀 황당한 궤변이랄지 또는 네. 뭐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결코 정치에서 이제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마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는 그동안 이 전 대통령하고 소위 손절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던 국민의힘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네. 각 후보들 포함해서 반발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정당 만들 자유도 있고 정치의 자유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나라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 문제인가? 아직까지 헌재의 결과에 대해 승복의 발언도 없고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의 발언 한 번도 없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마 국민의힘에서 먼저 반발할 것이고 이게 결국 우리 다 죽는 길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는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만은 민심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중자애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뭐 네. 이미 뭐 그 입장도 제가 낸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는 극복할 대상이지 마치 뭐 추앙하고 앞으로 함께할 대상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염치 없이 하찮은 그런 리더에게 목을 매는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뭐 그런 바보짓 아니면은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전생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큰 신세를 그렇게 졌길래 정말 네. 신당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보수 진영 전체를 다 모아도 지금 벅차고 어려운 상황이고 중도 청원을 향해서 좀 우리가 소구력도 없어 가지고 지금 이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거야말로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에 그냥 대통령직을 갖다 상납하는 결과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청년 변호사들이 이번 윤석열 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가치와 철학을 갖다 뒷받침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자는 이 젊은 청년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간제에서 만찬도 함께하면서 상당한 깊은 이분 변호사들이 3번이나 만났다고 네. 하니까 저는 이런 일은 이게 정치 행위로 봐야 하지 않나요? 아유 정치해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와 기반이 너무나 미흡했던 네.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지금 이제 일부 강성 지층이 있다고 한들 그게 큰 틀에서 앞으로 보수 진영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어떨까요? 국민의힘에서 뭐 이 문제를 다시 또 거론할까요? 아니면은 뭐 대선까지는 그냥 이 형태로 갈까요? 글쎄 이제 손절하겠다, 관계를 정리하겠다 후보마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알려진 나경원 후보조차도 더 이상 윤석열 이름을 끌어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출당이나 혹은 제명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과연 이게 진정한 관계 단절이 되는 것이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이후에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던가요? 거기에서 보여줬던 행보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신당 얘기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궤변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진정성을 보이려면 출당이든 제명이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조금 진정성 있게 하고 그다음 행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간 단계 다 생략해버리고 후보들 개개인이 그냥 개인기로 뭐 끊어야 된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모셔오겠다 어제 전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예비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윤심이 담겨 있는 건지 이 보수정이 또다시 분열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더라도 항상 뭐 민주당도 극자가 당을 지배하고 당의 여론을 갖다 주도할 때 민주당 제일 혼란스럽고 위험해져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수 진영도 좀 맨 오른쪽에 극우 세력들이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당이 그냥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또 정치적 그런 명을 또 연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 특히 중도 합리층 국민들로부터는 가장 추잡하게 네.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또 보수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끝까지 이 뭐 보슬 불고등이에 함께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전 대단히 잘못했고요. 네. 지금이라도 상처 입은 그런 국민들과 또 특히 억장이 무너져 할 말을 잊어버린 그런 보수 진영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또 조용히 살아가 주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돕는 거죠. 저거 하다 본인께서 뭐 정치의 미를 떨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뭐 지금 이분 정광훈 목사가 또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로 선다고 하니까 네. 뭐 이분하고 또 그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모신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꺼야죠. 네. 끄고 뭐 교통정리를 바로 해주면서 보수가 합리적 정당으로서 계속 국민들에게 그래도 신뢰를 받고 정책과 비전이 또 인정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이런 방식은 맞지 않죠. 김유정 전 의원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출마할까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지명을 효력 정지했는데 이게 뭐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분석에서부터 여전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본인이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여전히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여전히 시체말로 간보기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 국회에 참여도 안 하면서 참석도 안 하고 광주로 울산으로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그냥 이미 대권 행보 시작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네. 헌재에서 그 재판관 2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이게 그냥 한풀 꺾였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망론은 사라졌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이 D-44일이고 후보 등록이 5월 10일이면 이제 3주가 채 안 남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또 뭐 단일화를 또 하고 이 과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과연 이 단일화에 응하겠습니까? 네.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 경선 과정을 뚫고 올라와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저라도 거부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그냥 상상 속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도 결단하기 어렵지만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해라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마지막 소명조차 제대로 이게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네. 제발 그 마지막 소명이 대선 관리 공정하게 하고 남은 40여일간 국정 공백 없게 마지막 일을 잘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최근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이 3자 대결에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의 핵심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께서 앞으로 제3지대 빅텐트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반명 빅텐트는 분명히 이제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비호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빅텐트가 아닐 거예요. 여기에는 또 반윤이라는 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랑 같이 했기 때문에 막판에 이분도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손을 내민다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손을 덥석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빨리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니고 또 6.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받은 이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하고 또 우리 후보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 그래도 국민들에게 신뢰가는 이 보수 진영의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탈바꿈을 위해서 혁신하고 변화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여기 속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과 호가호의 세력들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정 노력도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중도 한민석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그게 지금 쏙 빠져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있습니다.